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산책 나와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주위에 봐도 그렇고 컨텐츠 같은 것들이 예전보다 좀 재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양한 컨텐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영화도 그렇고 TV 예능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만 해도 점점 갈수록 몇 년 전에 비해서 볼 게 없어지는 것 같다. 음악 같은 경우도 가요, 팝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차트 안에 있는 음악들 들으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점점 갈수록 호소력 있는 음악들, 정말 내 귀에 딱 꽂히고 소장하고 싶은 그런 음악들이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그런 걸까?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저도 나름대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그런 큰 음악 시장이나 영화 시장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제 컨텐츠는 컨텐츠라고 말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쨌든 컨텐츠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위기의식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제 영상들에 대해서도 춘코 저 양반 옛날 같지 않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이미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콘텐츠가 노잼이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은, 변한 건 컨텐츠가 아니라 나다, 이겁니다. 컨텐츠는 그대로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다만 나의 어떤 감상 능력이 떨어졌다. 어렸을 때는 뭔가 팽팽하게 사고가 돌아가고 감각이 돌아가가지고 새로운 콘텐츠 안에서 재미를 느낄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게 무뎌져서 더 이상 못 느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들다 보면 옛날에 듣던 노래만 듣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플러스 요즘에는 도파민 관련된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무한히 자극적인 콘텐츠가 계속 공급되는 이 시대에 내가 너무 도파민에 중독된 나머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없으면 더 이상 재미를 못 느끼게 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뿐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좀 확실히 예전보다 특정 장르의 콘텐츠들은 질이 확 떨어졌다라고 느껴지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저한테 가장 친숙한 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보통 어떤 유튜브 채널이 언제 재미없게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은 점점 채널이 커지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채널이 작을 때는 일반적으로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혼자, 아니면 두세 명의 사람들끼리 기획부터 편집, 촬영 다 맡아서 하다가 뭔가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분업이 많이 일어나고 체계를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예전에는 그 개인의 매력이 돋보이는 콘텐츠였고 날것의 매력이 있었고 그랬다면, 확실히 그런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날것의 매력 같은 거는 많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팬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많은 유튜버들은 그렇게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역시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컨텐츠라는 게 질도 질인데, 일단은 양이 보장이 돼야 그 지속적으로 나오는 컨텐츠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구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규모가 커지다 보면 체계화를 통해서 양적인 생산을 안정화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더군다나 채널 규모가 정말 커지면 영상 하나 올리면 수천만 원의 광고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리고 둘째로, 사실은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직접적이고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재능이라는 게 무한할 순 없고 어떤 영감이라는 것도 무한할 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처음에 발휘했었던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슬럼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10년 동안 열심히 경험했던 게 있어서 그걸 소스로 해가지고 컨텐츠를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컨텐츠가 다 고갈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컨텐츠를 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예전보다는 업로드 빈도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더 그냥 자기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다시 자신의 그 재능과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상적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죠. 당장 영상 하나 올리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미 체계를 갖춰놓고 이미 회사를 설립했다거나 이 유튜브 채널에 관계된 사람이 2명 이상이 됐으면, 내가 쉬면 그 사람들의 수익도 없어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컨텐츠를 뽑아내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통 답은 하나죠. 내가 직접적으로 재능을 투입하지 않아도 뽑아낼 수 있는 컨텐츠를 하자. 아니면 내가 직접 기획을 안 하고 기획을 따로 해주는 PD를 모집을 한다든지, 나의 역할보다 편집자의 편집 역할을 더 키운다든지,
이런 식의 선택을 보통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체계화를 하게 되면 일단은 성과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당장 콘텐츠 전문가들이 투입이 됐고 관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콘텐츠의 양적으로 팽창이 되고 수입도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분명히 저 사람의 개인적인 매력이 좋아가지고 봤는데 이제는 그런 매력이 어딘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만약에 어떤 변화가 없이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재미가 없다라는 인식까지 이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다른 콘텐츠 산업도 어느 정도 다 비슷한 면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체계화를 처음에 하면 훨씬 더 성과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회사가 예전에는 하나의 아이돌에 집중해서 그 멤버들 스스로의 역량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거를 훨씬 더 체계화를 시켜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시키고 더 많은 그룹들을 찍어내고 홍보팀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면 예전에 그룹 하나로 벌어들이던 수익에서 예를 들어서 그룹을 5개로 늘렸다. 그러면은 수익은 늘어나는 게 일반적으로는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속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정말로 유의미하게 느껴지는 작품, 작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개인의 재능이라는 거를 최대한 시스템화해서 그 시스템 속에서도 잘 녹여내는 훌륭한 회사들도 있지만 그 와중에는 어딘가 무색무취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지는 곳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퍼시 비쉬 셸리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의 주장을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셸리는 상상력과 이성이라는 능력을 구별하고 그 둘의 차이가 상상력은 질을 지각하는 능력이고 어떤 질들을 직접적으로 발견하는 능력이고 이성은 그렇게 해서 이미 발견된 질들을 나열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 양재천이 있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을 걸으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어떤 질이 있죠. 좋다. 아름답다. 뭔가 나의 유년 시절의 어떤 지점을 떠올리게 한다. 뭔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다양한 굉장히 개인적이고 심층적인 감상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언어를 활용해서 이 감상에 대해서 풀어내려고 할 수는 있죠. 이 내가 느낀 질이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 질을 다시 다른 환경에서 구현하려면 아마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추론도 하고 연구도 해서 규칙을 세워서 제시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마 그런 이성적인 설명이 제가 직접적으로 상상력을 통해 감지한 질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상상력과 이성의 관계에서 상상력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이성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전달 가능하다라는 차이점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질을 감지할 때는 순전히 나 개인이 그 순간에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감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분석해서 내놓는 설명 같은 경우에는 그 설명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계를 세우게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상상력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라기보다는 이성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일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서 분업을 하고 효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모든 체계화에 반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체계화를 한다고 해서 콘텐츠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절대로 아닌데 근데 다만 상상력의 부족 혹은 고갈을 이성적인 체계를 세움을 통해서 대체하거나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컨텐츠라는 게 결국에는 개인에 호소해야 된다는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영화다, 드라마다, 음악이다 다 개인이 듣는 거잖아요. 나한테 와닿아야 훌륭한 콘텐츠인 거지 이 사회에 어떤 무언가를 준다고 해서 그게 훌륭한 콘텐츠인 건 아니잖아요. 항상 개인을 매개로 해서만 개인을 기초로 해서만 무언가 다른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콘텐츠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상화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성보다는 그 개인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상력, 나의 삶을 통해서 얻은 나의 고유의 경험, 그 개인 고유의 통찰, 이런 것에서 출발한 콘텐츠여야만 어떤 다른 한 개인한테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이 점점 거듭되는 체계화와 산업화를 통해서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콘텐츠들이 많이 노잼이 됐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쩌면 재밌는 콘텐츠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지금도 계속 세계 어딘가에서는 재밌는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그런데 다만 우리가 점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어떤 새로운 장르나 한 장르 안에서도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거는 점점 꺼리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장르는 결국에는 그 개인들의 재능이 어느 정도 소진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고 체계화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게 즐겨왔던 그 좁은 영역의 콘텐츠가 노잼이 된 것이지, 지금도 이 세상의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재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약간 옆에 있는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